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잘난 체하는 웃군입니다. 6월 9일 오전 9시 37분. 제가 말씀드렸던 사실은 제가 한 일주일 전에, 그러니까 선거 전에 부정선거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부정선거를 저는 안 할 걸로 봤었어요. 왜냐하면 그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부정선거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었거든요. 그 전에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그걸 모르고 있었고요. 저는 알고 있었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미국 때문에 이상하게 우연히 미국에서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우연히 알게 된 거죠. 제가 이제 늘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이제 그때 말씀드리기를 안 할 것 같다. 근데 이제 하게 된다면 어떤 상황이냐? 네, 저쪽에서 진다는 게 확실해지면, 선거에서 진다는 게 확실해지면 부정선거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근데 하게 된다면 대량으로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대량으로 하게 되면 문제가 들킬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무조건 지는 상황이다. 예, 그럼 모험을 걸 수밖에 없는 거죠. 저쪽 입장에서는. 제가 이거를 이제 며칠 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 결국 지금으로 이제 제가 쭉 지켜보니까 부정선거를 대량으로 했던 게 맞는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엔 이제 여러 가지 유튜브에서 올라오는 영상들을 종합해 보면 알 수 있죠. 또 황교안 총리는 이제 구체적인 그 이름까지 대면서 누가 기획을 했다. 이제 지금 황교안 총리는 지금 큰 일을 하고 계시죠. 이번 전쟁에서. 예, 전쟁이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전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새로운 차원의 전쟁이죠. 이거는 총칼을 무기로 해서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어찌됐건 국가 체제를 전복시키냐 하는 그런 전쟁인데, 뭐랄까요, 국민을 얼마만큼 잘 속여서 정권을 만드느냐, 뭐 이런 식으로 했던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반국가 세력이라고 표현했던 그런 세력들이 있었어요. 지금 보면. 아무튼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여튼 뭐 황교안 전 총리 같은 분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제 전투를 하고 계신 거죠. 전쟁이라는 것은 이제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여러 분야에서 이제 전투가 일어나게 되는데, 황교안 총리께서 엄청난 전투를 지금 하고 계시죠. 부정선거를 지금 저쪽 세력이 워낙에 강하니까 뭐 사법부, 뭐 입법부, 뭐 행정부, 방송, 굉장히 중요한 방송, 공중파 방송,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만 있는 선관위, 여기를 다 핵심 권력을 다 장악했어요. 지금 저쪽 세력이. 그러니까 지금 황교안 총리께서는 이제 그 부정선거 논란을 지금 만약에 우리나라가 정상적인 국가라면 부정선거가 증거가 하나만 나와도 바로 끝이에요. 그냥 조사하면 끝이니까. 근데 지금 조사가 안 되죠. 그 모든 권력을 다 갖고 있으니까 저쪽 세력이. 그러니까 이제 지금 황교안 전 총리는 이제 이 문제를 정치권으로 끌어들여야 된다. 부정선거를. 이제 김문수 후보도 같은 생각이실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인 사회라면은 부정선거 조사하자. 그럼 끝났어요. 벌써 증거가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그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전쟁 상황이니까. 저쪽 세력이 워낙 세력이 막강해서 지금 뭐 그거를 막 여러 가지 힘을 사용해서 다
없던 걸로 하려고 했잖아요. 지금 부정선거를. 증거가 그렇게 나오는데도. 그럴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믿는 거고 어느 정도 작용하고 있는 거죠. 이제 그걸 상대로 싸워야 되는 거니까 이쪽 진영은.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그 황교안 전 총리가 엄청난 이제 전투를 보여주고 계시죠. 예. 김문수 후보는 지금 총 리더로서 이제 역할을 하고 계신 거고요. 제가 보기에 이 전쟁은 그런 전쟁이죠. 누가 리더인지도 몰라요. 어떻게 보면. 예. 그런 전쟁인데 아주 이제 이 인류가 발전하다 보니까 이런 형태의 전쟁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결국 국가를 누가 먹느냐 뭐 이런 거니까 전쟁이라고 볼 수 있죠. 아무튼 뭐 그런 상황에서 저는 조금 희망을 보는 게 일단 부정선거 이슈는 쉽게 사그라들지 않고 있어요. 어떤 유튜브에서는 구체적으로 300만 장 정도를 삽입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도 그 수치가 맞는 것 같습니다. 300만 장 정도의 그냥 인쇄된 투표용지가 그냥 마구 삽입이 된 것 같아요. 300만 정도를 300만 표를 분산시켜서 투입시켰겠죠. 근데 그걸 기획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황교안 전 총리는 이름까지 대시더라고요. 예, 이름까지 나온다는 거는 뭐 상당한 어떤 조사가 이루어졌다는 거고, 네, 그쪽에 상당한 전투에서 성과를 거두고 계시다라고 저는 보고요. 제가 지금 보는 관점에서는 이쪽 진영, 보수 진영, 애국자 진영인데 제가 보기엔 이쪽 진영이 그 기대를 걸 수 있는 게 저는 그 18일 날 열리는 선거는 아니라고 봐요. 저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거는 저쪽 세력이 워낙 강해서 지금 그쪽에서 기대를 걸기는 어려운데 제가 기대를 거는 것은 오히려 부정선거 쪽이죠. 그쪽은 가능성이 꽤 크다고 저는 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저쪽에서 지금 300만 표를 예를 들어서 50만 표를 집어넣었다 그러면은 이제 이게 묻힐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뭐 워낙에 숫자가 작으니까 잘 눈에 안 띈다 이겁니다. 원래 50만 표가 들어가도 정상적인 국가라면 그거 반드시 잡아낼 수 있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수의 국민이 지금 속고 있는 겁니다. 지금 부정선거가 어디 있었어 이러고 있는 거예요. 많은 수의 국민이. 저쪽에 그 전술이 먹힌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보수 진영, 애국자 진영은 그 국민들도 구해내야 되는 거예요. 이 전쟁은 그 국민들이 어떻게 보면 속아 있어요, 지금 저쪽에. 우리 국민이잖아요. 그러니까 참 어려운 전쟁이죠, 이 전쟁이. 예전에 군도라는 영화에 그 강동원이 악역을 맡았는데 마지막 장면에서 어떻게 하다가 갓난애기한테 정을 붙여가지고 갓난애기를 안고 싸우는 장면이 있잖아요. 실력 자체는 그 하정우가 이제 역할을 맡은 백정 실력적으로는 월등한데 이 강동원이 애를 살려야 되는 부담을 안고 있는 거예요. 비유적으로 설명하면은 제가 지금 이 전체적인 전쟁에서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이쪽 보수 애국자 진영은 저쪽에서 속고 있는 그 국민들을 또 안고 싸우는 거예요. 저쪽 국민들은 저쪽 편을 들고 있어요, 지금. 부담이죠. 엄청난 부담이죠. 근데 그럼 다 죽여버려도 되느냐? 아니란 얘기예요. 그럼 우리 국민이란 얘기예요. 속고 있는 사실만 알려주면은 우리 국민인데,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는 당연히 그 부분을 생각하지 않을 수. 사실 김문수 후보는요, 이재명 지금 당선자 부부도 국민이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참 성인 같은 마음입니다. 김문수 후보가 그런 말씀을 하셨죠. 만약에 우리 대한민국이 북한 같은 공산국가 그런 말도 안 되는 국가였다면 나는 여기 살아있을 수 없다. 왜? 박정희 독재라고 그렇게 이제 독재 시절이었는데 박정희 독재 시절. 박정희를 그렇게 욕을 하고 다녔는데 난 지금도 살아있다.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의 마음이 그랬으니까요. 김문수도 국민인데 제 어린애인데 나 반대한다고 죽일 수 없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진정한 애국자들이 갖는 마음이죠.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김문수 후보가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뜨던데 나는 살아있을 수 없다. 근데 지금 그런 나라가 돼가지 않느냐 이제 이 말씀인데
예, 아무튼 근데 그런 측면이 생기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 김문수 같은 애국자들은 당연히 이재명 부부도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국민이니까. 예,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아마. 그러니 뭐 나머지 그 모든 사람들 다 살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가능하다면.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는 거죠. 예, 대를 위해서 소의 희생이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현실은. 이제 그 부분만 김문수 후보는 엄청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럼 그 피해를 최소화시켜야 된다. 그런 부분이 이 보수 진영이 안고 있는 어떤 핸디캡이죠. 원래 실력은 월등한데 정의가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 영화 그 강동원이 아기를 안고 싸우는 장면이 생각이 나요. 저는 이 아기를 살려야 되는 그 핸디캡이 작용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실력이 아무리 앞서도 좀 불리해지는 면에서 얘를 살려야 되니까. 나 혼자 하고 있다면 너무나 뭐 쟤는 뭐 한 칼인데 네, 그런 상황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저쪽에 속고 있는 국민도 국민이니까요. 저쪽에서는 그걸 알고 국민을 속인 거니까요. 그 속은 국민들이 한 표를 갖고 있다는 걸 저쪽에서는 아니까 그런 싸움입니다. 이 싸움이 제가 보기엔. 그런데 이제 그 약간 그 자꾸 시간이 갈수록 이제 대선이 끝난 이제 그 발표가 난 지가 이제 벌써 뭐 5일, 오늘이 9일이니까 5일 이상 됐는데 벌써 짧은 기간 동안에 제가 우려하던 부정선거가 그냥 그대로 묻혀버리는, 저쪽의 세력이 너무 강대한 나머지 그것을 그냥 묻어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제가 우려했었는데, 그걸 덮으려면 정말 어마어마한 힘이 필요하거든요. 지금 정도의 힘으로도 쉽지 않은 거예요, 그거는. 지금 뭐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 다 장악하고 선관위 장악하고 뭐 방송사들을 다 장악했어도 쉽지 않은 게 지금 이 일입니다. 너무 많은 표가 삽입이 됐어요. 300만 표는 심한 거죠. 그러니까 넉넉하게 한 거예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 당시 한번 당한 게 있으니까 이번에 넉넉하게 한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부작용이 들키기 쉬워진다는 거거든요. 이게. 아무리 이걸 누르려고 해도 이제 막 여기저기서 막 삐져나오는 거예요. 300만 표가. 그런 이제 상황이 발생을 해서 제가 가장 기대를 거는 부분은 이제 이 잘못된 부분이 바로잡아질 수 있는 가장 확률이 높은 쪽은 그쪽이 아니냐. 황교안 총리도 잘하고 계시고 지금 뭐 전환길, 그다음에 이용돈 PD,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이걸 옛날에 전쟁으로 비유하자면 이제 그분들이 하나하나의 장수들이죠. 중요한 장수들이죠. 전환길 장수. 아주 이쪽 진영에 이제 사실 어마어마한 장수들이죠. 그 다음에 저기 이용돈 PD도 어마어마한 지금 역할을 하는 장수가 됐어요. 부정선거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한 어조로 파고들고 있어요, 지금. 그런 분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황교안 총리 어마어마한 전투를 하고 계시고요, 지금. 이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뭐 그 모든 거를 시작하신 분이죠. 그것 때문에 역사적 평가를 받으실 거라고 보고요. 그거 하나로 또 뭐 충분히 역사적 평가를 받으시겠죠. 근데 지금은 묶여 계세요. 아무튼 뭐 어저께 그 묘한 장면이 나왔던 게, 어저께 제가 영상에서 본 것 중에 그 윤어겐을 외치는 그 지금 2030 또 그 연세 드신 분들 이렇게 섞여서 윤어겐을 외치고 있는데, 그게 아마 윤석열 대통령 사저 앞인가 뭐 지금은 그쪽 서초 어디 모이고 계신데, 묘한 장면이 잡힌 게 김문수 후보가 버스 타고 거길 지나간 거예요. 그럼 그게 의도적이냐? 저도 모릅니다, 그거는. 근데 이제 제 생각에는 그게 의도적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진짜 그 이제 김문수 후보는 그렇게 말씀하셨고, 뭐 병문안 가는 길에 거길 지나갈 일이 있었다. 이제 버스 타고. 그분은 지하철 버스 타고 다니니까 이제 그거는 의도가 아니죠. 그러니까 병문안 갈 일이 실제로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두 가지 경우에,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거기 안 가도 되는 데인데 갔을 수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거기를 지나가려는 걸 계획하고 의도하고 그거를 내가 지지한다.
윤석열 대통령 윤어겐 그 운동을 지지한다라는 것을 이제 어느 정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거기 안 가도 되지만 지나가다 가자 그러면 이제 그런 상황이 연출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셨을 수 있죠. 그 가능성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진짜 아무 생각 없이 가다가 우연히 이렇게 된 걸 수가 있어요. 그게 우연히 그렇게 됐다면 저는 그게 하늘이 하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건 굉장히 효과가 좋을 거예요. 일단 윤어겐 정신을 이어받아야죠. 그게 맞다고 봅니다. 지금 뭐 진짜 이쪽 국민의힘 쪽에서도 그 반대하는 세력들이 많잖아요. 윤어겐 정신을. 그거는 이제 그 세력들도 지금 어려운 싸움인 게 이제 보수 진영이 어려운 싸움인 게 저쪽 야당 민주당 쪽만 적이 아니에요.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도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 솎아내고 또 나머지는 이제 다시 단합시키고 이런 일이 김문수 후보가 해야 될 일인데 이제 그분이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실 거죠. 그게 총 리더가 할 일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당연히 김문수 후보는 그 생각을 하실 것 같고 이제 그런 맥락에서 이제 행보를 하시는 거죠. 제가 보기엔. 그런데 만약에 거기를 진짜 우연히 지나갔다 그러면 그건 하늘이 하는 일이에요. 굉장히 이쪽 애국 보수 진영에는 굉장히 도움이 될 만한 사건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봅니다. 아무튼 뭐 그래도 5일밖에 안 지났는데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습니다. 상황이. 처음에는 굉장히 암울해 보였죠. 희망이 거의 없어 보였어요. 왜냐하면 저쪽 이재명 당선자의 능력이 워낙에 탁월하니까. 근데 그런 분이 대통령직까지 이제 차지하게 됐으니 야 이건 정말 암울하다 이렇게 느껴졌었는데 저도 그랬어요. 그랬지만 이제 불과 5일이 지나는 사이에 점점 희망의 빛이 보이고 상당히 처음에 암울할 때보다는 역시 해볼만 하다 이런 쪽으로 빠르게 변화되어 가고 있고요. 아마 이쪽에서 그 보수 애국 보수 진영에서 전열이 정비되면 좋은 싸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더군다나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가지 상징적인 그 의미로 지금 그 이재명 후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표현을 하고 계신 거죠. 내정 간섭이 되니까. 그렇게 저는 보여지고 있고요. 그럼 미국도 똑같이 겪었던 거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이제 트럼프는 당연히 알고 있죠. 그 투표용지가 그게 삽입이 됐다는 거를. 저는 당연히 알고 있다고 봅니다. 미국의 정보력이 그걸 모를 리가 없어요. 제가 보기엔. 그러니까 이제 당선자를 불법 선거로 부정선거로 당선된 자, 즉 지금 대통령으로서 정통성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은 김문수다라는 것을 트럼프는 알고 있죠. 트럼프는 한덕수 대통령을 밀었던 것 같아요. 심정적으로. 그렇지만 그것은 지지할 수 있지만 자기 뜻대로 되는 건 아니니까. 그건 남의 나라 일이니까. 그건 내정 간섭이니까. 그런 기본적인 예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트럼프는 제가 보기에. 그건 기본적으로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이고 신뢰입니다. 그게. 그걸 기본으로 정치가 그 위에 서는 거죠. 그 위에 쌓아져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걸 허물고 올라간 거는 아무리 그럴듯하게 지어놨어도 한순간에 허물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여러 가지 그 방법으로 그런 표현을 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보기엔. 지금 언론에서는 이제 당연히 안 다루죠. 언론은 저쪽에서 장악했으니까. 근데 트럼프 똑같은 걸 겪은 거. CNN 완전히 장악했으니까. 이제 트럼프는 그걸 잘 이해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상황을. 당신이 똑같이 겪었던 거니까. 거의 비슷해요. 원리가. 그러니까 이제 뭐 이건 너무 잘 이해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이쪽 애국 보수 진영 이쪽이 처음에 그 아주 비관적인 그런 느낌이었을 때보다는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 그것은 역시 정의는 뒷심을 발휘하게 돼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기 때문에 시간은 정의의 편이다. 잠깐 동안 굉장히 전세가 불리해질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 가장 전세가 불리했던
불리한 쪽으로 확 갔었을 때가 한 번 있었던 게 그 헌법재판관들 8대 0으로 인용 나왔을 때 그때 한번 전세가 확 꺾였죠. 그리고 이제 그거보다 더 큰 위기, 그러니까 전세가 불리해졌던 최악의 상황이었던 때가 대선 이제 결과 발표 때,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됐다라는 그 이제 발표가 나는 순간, 그래서 이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당선자 신분을 갖게 되는 그 상황. 지금 이제 그로부터 5일이 흘렀지만 그 순간이 5일 전이 이 전쟁에서 전세가 이쪽 애국 보수 진영이 가장 불리했던 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그 지점을 지나서 지금 계속 전세는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 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애국 보수 진영 분들은 좀 힘을 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가장 어려웠던 순간은 지나가고 있는 거 아니냐. 이 머리 좋은 웃구는 무식하지만, 아주 무식하지만 머리가 좋은 웃구는, 이 잘난 체하는 이 웃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시도록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